안녕하세요. 과학의 진리를 탐구하고 전달하는 과학 스토리텔러 1분 과학입니다. 재난과 재해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전파입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이 마비되거나 통신망이 끊겨버린 상황에서도 전파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 되어 구조와 구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봄,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대형 산불을 겪었습니다. 영남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같은 막대한 재난재해 속에 기존 전파 체계를 보완해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집마다 구비한 수신기와 야외 스피커로 마을 관련 소식을 방송으로 듣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에겐 이런 마을 방송과 휴대전화 재난 문자가 위기 상황에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돕는 유일한 매체인데요.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불이나 재난으로 통신이나 전력 시설이 파손되면 이마저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화도 불통이 되고 방송이 나오는 통신시설도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니까요. 실제로 이번 산불로 이동통신사 무선통신기지국 2,900여 곳과 2만 회선 이상이 망가져 커다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주민들은 스스로 대피하기도 어려워 이런 대형 화재나 수해 등 재난 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번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재난 상황 속에 안전 확보와 상황을 도울 수 있는 전파의 역할,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뭐야? 무슨 일이야? 와, 밖에 무슨 일이라는 거야? 뭐야? 진도 6.5 지진 발생, 여진주의, 대피소는 여기 주변에 있다고? 다행이다. 이 문자 하나가 생명을 살렸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를 가장 먼저 연결해주는 건 바로 전파입니다. 재난 문자, 무전기, 구조신호, 이 모든 건 다 전파로 작동합니다. 전파가 없었다면 정보도 구조도 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파로 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연결은 계속됩니다. 전파는 재난 발생 초기, 사람들에게 긴급 경고와 핵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대피 지침이나 구호 활동 같은 내용도 실시간으로 전해지죠. 이렇게 전파 기술이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전파가 가진 물리적인 특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무선 통신 시스템 덕분입니다. 전파는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공기나 물, 대기 같은 다양한 매질을 통과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지형이나 환경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주파 전파는 직진성이 강하고 대기를 뚫고 우주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통신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 기술이 잘 적용된 사례가 바로 위성전화입니다. 지상에서送信된 전파는 대기권을 통과해 인공위성에 도달하고 위성은 이 신호를 증폭해 다시 지구로 송신하죠. 지구에 있는 수신 안테나는 이 전파를 받아 음성이나 데이터 신호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성전화는 기존 통신망이 없는 지역, 예를 들어 산속 깊은 곳이나 바다 한가운데서도 통신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처럼 기존 통신망이 마비됐을 때 위성전화는 전파의 장거리 송수신 특성을 활용해 멀리 떨어진 지역과도 안정적으로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전파는 위성통신의 핵심 도구이면서 위성 전화는 위기 상황에서도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생명의 연결선이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고립됐을 때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정보 시스템, 바로 GPS도 빼놓을 수 없겠죠. GPS는 위성 신호와 전파를 이용해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통신망이 마비되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조대가 조난자의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이럴 때 GPS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GPS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GPS 위성은 정확한 시간과 위치 정보를 담은 전파 신호를 지구로 송출합니다. 이 신호는 빛의 속도로 이동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신기,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장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신기는 이 전파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각 위성까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보통 GPS는 3개 이상의 위성에서 동시에 전파 신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위성 하나로는 위성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위성을 중심으로 하는 구한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위성이 신호를 보내면 2개의 구가 겹치는 영역이 생길 테고 우리는 그 두 구가 겹쳐지는 원형띠 위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위성의 거리까지 들어오면 세 구의 교차점, 정확한 위치가 한 점으로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GPS는 지구 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파는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핵심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GPS 시스템이 정확하고 빠르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전파 기술 덕분에 우리는 재난 상황 속에서도 구조 요청을 보내거나 사람들에게 위험 지역과 대피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형 산불을 겪으면서 재난 상황 속에서 통신망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재난이 발생해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재난에서는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재난 로밍 시스템이 처음으로 현장에서 실제 가동됐습니다. 재난 로밍 시스템은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통신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의 망을 통해 임시로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즉, 특정 통신사 망이 끊기더라도 인근의 다른 망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보통 로밍이라고 하면 해외에서 외국 통신망을 사용하는 걸 떠올리실 텐데요. 재난 로밍은 국내 재난 상황에 특화된 기술입니다. 지진이나 산불 등으로 통신망이 파손된 지역에서도 다른 통신망을 통해 전화, 문자,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광역시 단위로 통신망이 마비돼도 별도 조치 없이 다른 통신사의 망으로 자동 연결돼서 긴급 상황에서도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서 재난 로밍이 실제로 적용된 건 처음이었고 이 외에도 다양한 통신 안정망이 함께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선망 상호 백업 체계입니다. 이건 한 지역의 무선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으로 서비스를 대체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재난 상황뿐 아니라 일상적인 통신 중단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재난 와이파이입니다. 이는 평소엔 통신사 이름으로 와이파이가 표시되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퍼블릭 와이파이 이머전시라는 공통 네트워크로 바뀝니다. 가입한 통신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구조이죠. 이를 통해 재난 정보 수신이나 긴급 통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기후학자들은 2025년엔 한국의 여름이 4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극한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전파 네트워크의 복원력, 다시 말해 망이 빨리 회복하는 능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는 기지국이나 송수진 장비에 물리적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번 산불처럼 지상통신망이 마비되거나 완전히 끊기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파 기술은 기후변화에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극단적으로 오르거나 강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변화는 전파의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작년 여름처럼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아지면 공기 중에 수증기와 물방울이 많아져 전파의 감쇄가 발생합니다. 이 감쇄는 전파가 전달되면서 점점 약해지는 현상인데요. 신호가 약해지면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감쇄는 비, 안개, 눈 같은 날씨 요인, 혹은 장애물, 거리 등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 영향을 덜 받는 저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주파 전파는 긴 파장을 가지고 있어서 비, 습기 같은 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에너지 소비 문제입니다. 기후변화가 에너지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저전력으로 통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신 장비와 기기들이 더 적은 전력을 쓰면서도 안정적인 신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를 덜 쓰면 자원 절약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겠죠.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 부족을 보완하는 기술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파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전파 기술은 기후위기를 맞이한 인류에게 중요한 생존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연재해와 재난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무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전파 기술은 그 무력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위성통신, GPS, 무선 네트워크 같은 기술 덕분에 우리는 지구 어디에 있든지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실제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위성 조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박 등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매년 열리는 일지 연습의 일환으로 자체 재난통신망 교신 훈련도 진행한 바 있죠. 재난 발생으로 인해서 유무선 통신망 마비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 정보의 송출 지연을 예방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방송 자동자막 송출 서비스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파 기술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가올 기후위기에 대응할 해답 역시 전파를 통해 모색하고 있죠. 이제 전파 기술은 단순한 통신을 넘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